아들을 만난 거 모두 신의 뜻이겠죠.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게 아닙니다. 독사에 물려 죽은 아버지, 추방 협박을 받으며 짐승들을 받아내야 했던 어머니의 밤, 그리고 이장의 탐욕 때문에 참혹하게 가버린 여동생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가 왜 짐승들에게 몸을 내줬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그리고 당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집을 나갔을 때 어머니는 당신 찾을 노잣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 돈을 뺏으려던 이장이 여동생을 밀쳤고, 동생은 그렇게 그들이 죽였습니다. 증거는 아직 그 집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마지막 유언이 말입니다. 강원도 국도를 달리던 제 차가 멈춰선 곳은 대낮인데도 눅눅한 이끼 냄새가 진동하는 마을 입구였습니다. 본네트 위로 피어오르는 흰 연기를 보며 혀를 차고 있을 때 밭두렁 사이로 낡은 경운기 한 대가 털털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칠순이 훌쩍 넘어 보이는 이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그의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징그러울 정도로 번들거렸습니다. 마치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늙은 쥐 같은 눈빛이었죠. 그 외지 사람이 이 깡촌에는 웬일이오? 차가 퍼졌는가? 예, 어르신. 차가 말을 안 듣네요. 그런데 이 마을 기운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부터 상여 나가는 곡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혹시 최근에 마을에 험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무당이라 그런 기운이 잘 느껴져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장의 미간이 좁혀지더니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경외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입안에 고인 침을 바닥에 태 하고 뱉어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무당이요? 아이고 대수다. 그놈의 무당 소리는 지겹게 들었으니까. 어디서 소문 듣고 한비천 땡기러 온 모양인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우리 마을 사람들 이제 굿판 버릴 돈도 기운도 없으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담배 연기를 제 얼굴 쪽으로 후 하고 내뱉으며 귀찮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뭐 용하다는 무당들이 입을 모아 떠들어대긴 합디다. 30년 전에 죽은 그 타국에서 온 년 때문이라고. 아니 돈 주고 사왔으면 얌전히 살 것이지. 지 서방 잡아먹고 미쳐 날뛰다가 딸년까지 데리고 제 손으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아주 독한 년이야. 이장의 목소리에는 죽은 자에 대한 연민은커녕 지독한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마치 재수없는 오물을 밟았다는 듯 바닥을 발로 툭툭 차며 말을 뱉었습니다. 그 팔자 사나운 년이 죽으면서 무슨 저주를 퍼부었는지 그 뒤로 1년에 한두 놈은 꼭 죽어나갑디다. 멀쩡하던 놈이 경운기 사고로 뼈도 못 추리게 되질 않나. 술 먹고 개천에 거받고 죽질 않나. 그래서 우리가 뭐 가만히 있었겠어. 이름난 만신이니 뭐니 불러다가 굿판 버리고 돈을 쏟아 부었지. 근데 다 소용없습디다. 그 돈만 날렸지, 젠장. 보니까 차 고치려면 밤늦어야 될 것 같은데 정 갈 데 없으면 저기 마을 회관 가서 눈이나 좀 붙이시오. 방은 따뜻하니까. 대신 굿판 버리자고 헛소리 할 거면 지금이라도 걸어서 나가시오. 우린 더 이상 속아줄 돈 없으니께. 그는 저를
죽은 사람 팔아서 돈 뜯어내려는 사기꾼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한 태도 뒤에 숨겨진 진짜 공포를 감추려는 필사적인 몸부림. 역한 담배 냄새 사이로 30년 묵은 핏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삼키며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하룻밤 신세 좀 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저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기꾼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곳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이 늙은이의 더러운 혀가 감추고 있는 진짜 진실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은 마치 거대한 냉동고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소와 개도 잠든다는 촉시. 저는 직감했습니다. 낮에 그 이장이 뱉어낸 더러운 침냄새를 맡고 무언가 찾아오고 있음을. 자정 넘도록 뒤척이다 깜빡 선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머리맡에서 무언가 축축한 물기가 스며드는 서늘한 기운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 안의 형광등은 꺼져 있었지만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아래 2개의 검은 그림자가 제 발치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였고 그 옆에는 11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붉은 옷은 여기저기 찢겨 너덜거렸고 드러난 살가죽 위에는 시퍼런 멍자국과 오래된 흉터들이 지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옆의 아이였습니다. 양 갈래로 묶은 머리 한쪽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딱딱한 모서리에 세게 부딪힌 듯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검은 구멍만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에서 검붉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제 이마를 덮쳤고 순간 30년 전 그녀의 기억이 제 머릿속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중국에서 시집온 메이화에게도 봄날은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이 많은 노총각이었지만 누구보다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엔 13살 된 듬직한 아들 철수와 11살 된 애교쟁이 딸 주민이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웃음이 끊이지 않던 집. 하지만 그 행복은 독사 한 마리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두운 밤 밭일을 하던 남편이 풀숲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린 것입니다. 손쓸 새도 없이 독이 퍼졌고 남편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이 사라진 집에는 빛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지옥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딱 1달 뒤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밤 상복을 입고 있던 메이화의 집에 이장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쌀 한 포대가 들려 있었지만 눈빛은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메이화댁, 애들 굶기면 안 되지. 내가 좀 챙겨왔어. 그 외로운 과부 사정은 사내가 알아주는 법이야. 너 말도 안 통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래?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당장 추방이야. 중국으로 쫓겨난다고. 그럼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지. 뭐 애들과 생이별하고 싶어? 추방, 그리고 아이들과의 이별. 그 협박 앞에서 메이화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옆방의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 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장이 다녀간 후 이장도 하는데 나는 왜 안 돼? 라며 마을 남자들이 승냥이 때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을 만큼의 쌀이나 푼돈을 던져주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메이화는 살기 위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그 굴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1년 뒤 마을에는 청년이 꼬리를 쳐서 온 동네 남자를 홀린다는 더러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학교에서 재수없는 년의 자식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13살 아들 철수. 사춘기였던 아들은 엄마의 사정도 모른 채 원망 어린 눈빛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의 가출은 메이화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의 성점.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이장이 또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몸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메이화가 밭일로 힘들게 모은 아들 찾을 노잣돈을 노리고 온 강도였습니다. 야, 문 열어. 돈 있는 거 다 내놔. 내가 소개해줘서 돈 좀 벌었다며 상납해야 할 거 아니야. 이장은 다짜고짜 장롱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화는 안 돼요. 이거 우리 철수 찾을 돈이에요. 라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자고 있던 11살 딸이 깼습니다. 엄마가 맞는 걸 본 딸은 울면서 이장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때리지 마세요. 나가요. 에이씨, 비켜. 조그만 게 재수없게. 이장이 귀찮다는 듯 팔을 거칠게 휘두르며 확 밀쳐버렸습니다.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뒤로 날아갔고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자개장 모서리에 정통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 메이화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기어가 아이를 흔들었지만 아이의 몸은 이미 그때 이장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싹 가셨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더니 이내 비열한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야, 너 봤지? 네가 돈 안 내놓고 버티다가 애가 넘어진 거야. 네가 밀었잖아. 네가 애 간수 못해서 거라고. 이장은 뻔뻔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는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던 와중에 그의 주머니에서 이름이 새겨진 라이터가 툭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도 모른 채 사라졌습니다. 환영 속의 메이화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딸을 품에 안고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떨어진 라이터와 자신이 쓴 일기장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 늙은 대추나무 밑을 맨손으로 파헤치며 증거를 묻는 그녀의 손톱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환영의 마지막 장면. 그녀는 딸을 안은 채 독한 약을 입에 털어놓고 화공을 향해 소리 없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가, 엄마는 그냥 안 가. 희침승들. 죽어서라도 내 손으로 다 찢어 죽일 거야. 철수야, 미안해. 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을 때 귀신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선명한 장소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비틀어진 대추나무 아래. 그곳에 이 마을의 숨통을 끊어놓을 진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귀신이 보여준 지옥도에서 깨어났을 때 제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마을 회관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이장놈의 얼굴을 마주하면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귀신의 기억이 이끄는 대로 마을 뒷산 황무지에 다 무너져가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발길을 끊어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그곳. 버려진 무덤가에 아주 이질적인 것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진흙탕 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거리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그리고 그 옆, 비석도 없이 흙만 봉긋 솟은 초라한 쌍무덤 앞에 한 중년 남자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에 구두를 신은 그는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집을 나갔던 아들 철수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돌아온 그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거친 손으로 잡초를 쥐어뜯으며 원망 섞인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내가 왜 이제 왔는지 알아? 엄마 미워서, 창피해서 안 왔어. 동네 사람들이 엄마더러 재수없는 년이라 손가락질할 때 나도 엄마가 정말 그런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나 보란듯이 성공해서 엄마 앞에 돈다발 던져주면서 소리치고 싶었어. 나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냐고 따지고 싶었다고. 근데 왜 죽어? 왜 동생이랑 같이 저 차가운 땅 속에 있냐고.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그리고 아들을 만난 것, 모두 신의 뜻이겠죠.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날 밤 메이화가 제게 보여준 진실을 전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게 아닙니다. 당신 뭐야? 무당이야? 뭘 안다고 떠들어? 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지난밤 귀신이 보여준 그 참혹한 기억을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은 아버지, 추방 협박을 받으며 짐승들을 받아내야 했던 어머니의 밤, 그리고 이장의 탐욕 때문에 참혹하게 가버린 여동생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가 왜 짐승들에게 몸을 내줬는지 아십니까? 당신을, 그리고 당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집을 나갔을 때 어머니는 당신 찾을 노잣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 돈을 뺏으려던 이장이 여동생을 밀쳤고 동생은 그렇게 타살당한 겁니다. 뭐라고요? 네,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덮어 씌운 겁니다. 증거는 아직 그 집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마지막 유언이 말입니다. 그 순간 철수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늘하고 잔혹한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차 트렁크에서 묵직한 삽을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내버릴 거야. 내 손으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우리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이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메이화가 살던 그 초가집터, 지금은 이장이 밭으로 쓰고 있는 땅이지만 마당 한 구석 늙은 대추나무만은 30년 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굳은 땅을 파내는 그의 손은 이미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밭일을 하다 말고 달려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땅에서 당장 안 나가? 그러다 삽 끝에 무언가 둔탁한 것이 걸렸습니다. 철수가 손으로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자 비닐에 꽁꽁 쌓인 낡은 양철통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견디고 세상 밖으로 나온 진실의 상자였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장의 이름 김판석이 선명하게 새겨진 녹슨 나이터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장이 돈 내놓으라고 때렸다. 주밍이가 말리다가 이장이 밀어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주밍이가 안 움직인다, 이장이. 내가 그랬다고 했다. 억울하다, 철수야. 엄마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미안해.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에 미친 악귀의 눈이었죠. 이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수가 녹슨 나이터를 손에 쥐고 이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판석, 네가 그랬어? 우리 엄마, 내 동생, 네가 죽였냐고? 악마를 잡기 위해 스스로 악귀가 되기로 한 아들의 눈빛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날 대추나무 밑에서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은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이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을 치며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그게 왜 거기 있어?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내가 다 확인하고 치웠는데. 스스로 뱉은 그 한마디가 자백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녹슨 나이터를 이장의 발밑에 던지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확인했다고? 우리 엄마가 당한 일, 내 동생이 억울하게 떠난 거 다 확인하고 땅에 묻었단 소리네. 철수는 이장의 목덜미를 짐승처럼 낚아채 흙바닥에 꿀렸습니다. 30년 전 메이화가 짓밟혔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그가 심판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철수는 당장이라도 끝을 낼 듯 삽자루를 치켜들었지만 이내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은 이 인간에게 너무나 과분한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시작해. 이 마을 땅 전부, 그리고 이 인간들이 가진 모든 거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무너뜨려. 그날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마을의 부지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던 마을 노인들은 당장 큰 돈을 준다는 말에 앞다투어 인감도장을 찍었지만 그들이 받은 돈은 곧바로 철수가 고용한 법률 대리인들에 의해 소송으로 다시 회수되었습니다. 30년 전 메이화를 유린하고 동조했던 마을 남자들은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철수는 그들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기반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며 죗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마을 이장 김판석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늙고 병든 몸으로 차가운 감방바닥에서 메이화가 겪은 공포를 그대로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엔 집 한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마을의 모든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수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직 바람과 새소리만 가득한 침묵의 숲을 만든 것이죠. 숲 한가운데 예전 메이화의 집터였던 곳에는 커다란 미령비가 세워졌습니다. 그 앞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2개의 묘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철수는 비싼 정장 대신 평범한 무명 옷을 입고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엄마의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살님, 이제야 엄마 냄새가 나요. 비릿한 냄새 말고 같이 은 밥 냄새요. 제가 넋을 달래는 의식을 올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을 뒤덮고 있던 그 시커먼 안개가 거짓말처럼 흩어지며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붉은 옷자락이 스쳐 지나가는 듯 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는 모녀의 실루엣이 철수의 어깨를 한 번 다독이고는 하늘로 소풍 가듯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엎드려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원망으로 점철된 30년의 세월이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죄는 짓는 대로 가고 덕은 쌓는 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마을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 한 여인의 눈물은 결국 숲이 되어 그들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욕심의 눈먼 행동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손 앞에 검은 안개가 되어 나타나지는 않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성불하세요.